검은 벤츠가 새벽 광장의 고요를 갈랐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코트가 낡은 천막 앞에서 멈춰섰다. 강지우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꿰뚫을 듯 내려다보았다. 한서진 씨,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초라함이 내 품위까지 떨어뜨릴 작정이에요? 그 모욕적인 질문은 첫 출근 인파의 싸늘한 시선과 함께 그녀에게 꽂혔다. 변명할 단어조차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수치심에 전율했다. 당신이 버린 것은 이 노점의 가난만이 아니었는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그녀는 그제야 무너졌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성공한 전 남편에게 모욕당한 이 여자가 10년 전 그의 범죄를 유일하게 거절했던 마지막 양심이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45살 이 나이에 다시 저를 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참 쓰라리네요. 거창한 수식어는 없습니다. 그저 10년 전 야망이 가득했던 남편 강지훈 씨와 이혼하고 혼자 남은 여자. 그리고 지금은 서울역 광장 한 구석에서 작은 김밥 노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저의 하루는 남들과 다릅니다. 해가 뜨기 훨씬 전인 새벽 2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직 서울의 깊은 밤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시간, 찹쌀을 불리고 밥을 짓는 냄새가 좁은 부엌 가득 번집니다. 따뜻한 김이 안경 아래 습기를 만들면 저는 그걸 쓱 닦아내며 오늘 하루도 부디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죠. 김밥 노점이라니 사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때는 저도 제법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의 아내였어요. 남편 강지훈 씨는 486 컴퓨터 몇 대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렸었죠. 저는 그의 비전이 곧 현실이 될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가난은 사랑을 이긴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끓인 라면조차 감사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은 결국 저희를 갈라놓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꿈을 가로막는 현실이라고 여겼고 저는 가족의 안정보다 야망이 더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이라 느꼈어요. 10년 전 그는 성공을 향해 달리기 위해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를 놓아주었죠. 당신은 더 크게 될 사람이다. 그러니 날 잊어라. 참 드라마 같은 대사였네요. 그때는 그가 이토록 처절하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잔잔했습니다. 새벽 노점을 운영하며 아들 학원비와 제 생활비를 빠듯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 아들에게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 그 간절함이 저를 이 차가운 새벽 공기로 밀어넣는 힘이거든요. 오늘은 유난히 손님 발길이 뜸한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김밥은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노숙자 쉼터에서 나오는 분들이나 이른 시간 역으로 들어가는 청소 용역 업체 직원분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오늘 새벽은 많이 추우시죠? 뜨끈한 우동 국물 좀 드세요. 고맙수다, 서진 씨. 역시 이 새벽엔 서진 씨 김밥만 한 게 없어요. 서로의 고달픈 현실을 알기에 오가는 따뜻한 대화가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제가 노점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역 서부 출구 쪽 대규모 재개발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입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가 치워지곤 하죠. 제가 김밥을 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에서 나오는 새벽 청소 용역 차량이 싣고 나온 폐기물 더미가 제 노점 근처에 잠시 쌓였습니다. 그 속에는 큼지막한 폐기 비닐이 잔뜩 있었죠. 무심코 시선을 던졌던 제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두꺼운 폐비닐 포장재의 한쪽 구석에 선명한 은색으로 인쇄된 로고가 보였거든요. 그것은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의 알파벳 G와 H가 합쳐진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GH 솔루션즈. 순간 10년 전 강지훈 씨가 밤새워 디자인했던 그의 첫 번째 사업 로고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익숙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닐 뭉치를 걷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폐비닐에는 큼직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죠. GHSOLUTONS 서울역 스마트 환승센터 시스템 납품 완료. 강지훈 대표이사.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폐기된 비닐 쪼가리 속에서 저는 10년 동안 애써 잊고 살았던 그 남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새벽 김밥을 말고 있는 바로 이 서울역에 그 남자는 거대한 시스템을 납품하는 성공한 대표이사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려진 비닐과 제가 파는 김밥의 온도만큼이나 차가운 현실의 간극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비닐을 다시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얼굴에는 묘한 열기가 올랐습니다. 노점 불빛 아래 김밥에 들어갈 시금치가 유난히 푸르게 보였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정말 성공했군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버린 이 장소에서 당신의 흔적을 발견했네요. 평범한 새벽 속에서 제 삶의 잔잔한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6시 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밤새 서울역을 지배하던 어둠이 물러가고 첫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점 옆에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손님 몇 분이 줄을 서 계셨거든요. 엄마, 콜록, 나 오늘 유난히 목이 아파요. 마스크 좀 더 세게 해줘. 저의 딸 수아 씹는 감기 기운 때문에 낡은 패딩 점퍼를 껴입고 노점 뒤편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기침이 심했기에 마스크를 두 겹으로 씌웠지만 작은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아 제 마음이 내내 불안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수아를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나온 것이거든요. 수아의 작은 얼굴 위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볼에는 열이 올랐던 듯 붉은 기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직하고 나지막한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누가 봐도 수입 명품인 최고급 비즈니스용 벤츠였습니다. 서울역 광장, 새벽 김밥 노점 앞에 그런 차가 멈춰 설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는 척 김밥의 단무지를 가지런히 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폐기 비닐에서 강지훈 대표이사라는 이름을 본 후부터 줄곧 느껴지던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석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강지훈 씨였습니다. 10년 전 가난과 야망의 차이로 저를 떠났던 전 남편.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티셔츠를 입고 코딩에 몰두하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코트가 그의 성공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코트에서는 희미하지만 값비싼 가죽향이 풍겼고 손목에서는 묵직한 명품 시계의 은은한 광택이 새벽 햇살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그러나 곧바로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멸과 충격이 뒤섞인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은
제가 많은 김밥의 염가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그가 제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부적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서진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격식이 묻어 있었지만 비격식적인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찬바람에 맨손이 시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노점 뒤에 앉아있던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수아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아픈 목소리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콜록. 저 아저씨 왜 우리 쳐다봐요? 나 오늘 학교 가야 하는데 너무 아픈데. 그 순간 강지훈 씨의 시선은 김밥 노점의 초라함에서 수아의 아픈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멈췄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남은 기침 자국, 그리고 꽁꽁 싸맨 낡은 점퍼. 그것이 바로 그가 10년 전 버렸던 현실의 참혹한 모습이었죠. 저는 황급히 김밥을 싸던 위생 장갑을 벗고 수아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꽉 고쳐 씌웠습니다. 제 낡은 작업화와 그의 빛나는 명품 구두가 김밥 노점 앞 흙바닥 위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가난의 서러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아의 뜨거운 이마를 손등으로 확인하며 저는 불안함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강지훈 씨가 검은 벤츠를 타고 사라진 후 서울역 광장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수아의 열이 더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 장사를 급히 접은 채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돈보다 우선이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6시가 되자마자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절제된 태도의 한 여성이 제 노점 앞에 섰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그녀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차가운 비즈니스의 냉기가 함께 풍겼습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GH 솔루션즈 이사 비서실 오이주 실장. 한서진 씨 되시죠? 강지훈 대표님께 어제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 실장은 저를 한서진 씨라고 불렀지만 그 어투는 마치 처리해야 할 지저분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 실장은 제 김밥 노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김밥을 싸던 도구들, 양은 냄비, 그리고 눅눅한 천막까지 그녀의 시선은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적인 모멸감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희 GH 솔루션즈는 서울역 스마트 환승센터 사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귀하의 노점은 공사구역과 너무 인접해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깨끗한 이미지에 심각한 저의 요소가 됩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코를 찡그렸습니다. 멸치 육수와 참기름이 섞인 고소한 김밥. 노점의 후각적인 풍경이 그녀에게는 불쾌한 하수구 냄새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 실장님, 저는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켜야 했거든요. 오 실장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엄이요? 저희는 지금 당장 환경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노점의 청결 상태, 폐기물 처리. 아시다시피 기업이 움직이면 걸고 넘어질 법적 근거는 아주 많아요.
강지훈 대표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중으로 정리하십시오. 강지훈 씨는 저를 쫓아내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시스템과 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가난을 이유로 저를 떠났지만 이제는 그의 막대한 부가 저의 생계를 위협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면 언론이 붙을 수도 있고 결국 수아에게까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추위 속에서 장사하는 엄마라는 딱지가 붙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안정을 지키는 것과 나의 남은 존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결국 낡은 천막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아의 병원비 그리고 다음 장소를 찾을 때까지 벌지 못할 생활비라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노점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청소업체 김 부장님이 저를 보고는 야속하다는 듯 비난했습니다. 아니, 서진 씨, 왜 장사를 접으세요? 김밥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갑자기 무슨 사정이라도 생겼어요? 죄송해요, 부장님. 콜로. 제가 사정이 생겨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 새벽에 어디 가서 이 맛있는 김밥을 먹으라고. 야박하시네요. 김 부장님의 서운함 가득한 비난은 제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저는 텅 빈 아스팔트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의 고립감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철거된 노점의 어둠 속에서 홀로 무력하게 남겨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지훈 대표이사. 그의 성공은 결국 저를 짓밟고 서 있는 차갑고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의 결단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부를지 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불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는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노점 자리만큼이나 제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쉬는 수아의 모습은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모든 노력의 허망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시한 예상 입원 기간과 특실 사용 권유 그리고 검사비까지 합치자 3천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숫자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하게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병실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명품 과일 바구니와 함께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격식 있는 비즈니스 미팅처럼 느껴졌습니다. 오 실장에게 보고받았습니다. 노점 철거 건과 수아의 병원 문제입니다. 강지훈 씨는 수아의 이름만 겨우 꺼냈을 뿐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봉투가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한서진 씨, 우선 노점 철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아의 병원비입니다.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모두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그 단어는 제게 모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홀로 짊어졌던 고통과 수아의 아픔을 단지 노점 철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값싼 명분으로 덮으려는 그의 위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돈만 있으면 모든 감정을 지울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성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냉정했습니다. 병원은 돈이 없으면 치료도 멈추는 곳이었고 강지훈 씨의 돈은
3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해결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지훈 씨, 그때 당신이 버린 게 노점 하나였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떨려서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한서진 씨. 그때 우리는 가난했고 지금은 당신이 아픕니다. 필요한 건 감상이 아니라 이 돈입니다. 당신의 존엄은 이 돈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그를 향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의 가난이 강지훈 씨에게는 잊고 싶은 실패였을 뿐 저희 가족에게는 버려진 상처였습니다. 수아의 앙상한 손을 잡은 제 손등 위로 참아왔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향해 손을 뻗는 대신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강지훈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당신이 버린 게 나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신 자신이었어요. 그때의 당신의 진심, 당신의 책임감, 당신이 인간으로서 가졌던 최소한의 품격까지 전부 다 이 서울역 광장에 버리고 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격렬한 불길 같았습니다. 강지훈 씨는 그제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순간 당황함과 함께 얇은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것은 금세 차가운 무표정으로 덮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수아의 침대 옆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숨막히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강지훈 씨, 당신이 준 이 모욕과 절망을 내가 어떻게 갚아줄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돈이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수아의 병실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강지훈 씨의 고급 코트 향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저는 10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비참하게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저희는 반지하 오피스텔에 살았었습니다. 눅눅한 벽지에서는 오래된 장마의 습기가 배어나왔고 창문 밖으로는 하수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었죠. 강지훈 씨는 며칠 밤을 새워 눈이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광기와 초췌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낡은 나무 탁자를 놓고 얇은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진 씨, 회사 자금 문제야. 잠깐만, 아주 잠깐만 내 명의로 대출 서류에 서명해줘. 이거만 해결되면 우리 회사는 바로 뜰 수 있어. 그는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함과 절박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간절함보다 제 이름으로 빚을 지게 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느껴졌던 강지훈 씨 특유의 선을 넘으려는 위험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지훈 씨. 내 이름 팔아서 사업할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하더라도 떳떳하게 시작해야죠. 그 대답이 바로 이혼을 통보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저를 안정에만 집착하는 무능한 아내로 여겼고 야망을 방해하는 현실로 치부했었습니다. 그 밤 그는 차가운 공기를 내뿜으며 집을 나갔고 저희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10년간 제가 가난과 현실 수능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제 삶의 가장 깊은 상처였죠. 하지만 지금 병실 바닥에 놓인 3천만 원짜리 봉투를 보자 깨달음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GH 솔루션즈 대표이사가 된 강지훈 씨가 노점을 치우기 위해 썼던 교활하고 악의적인 방식이 그의 성공의 근간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때 그가 제게 서명해달라고 했던 서류는 단순한 사업자금 대출 서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법 폐기물 처리 혹은 검은 거래와 연관된 훗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치명적인 계약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강지훈 씨의 범죄에 연루될 위험을 피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이름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저의 도덕적 존엄과 수아의 정의로운 미래였던 것이죠. 속았던 지난 세월의 억울함, 그 모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믿었던 이혼의 사유, 가난과 야망의 차이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아내의 이름 뒤에 숨기려 했고 제가 거절하자 저를 버린 악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지켜낸 그 작은 품격이 지금의 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지훈 씨에게 속았던 지난 세월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준 이 교훈은 이제 현재의 복수를 위한 날카로운 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강지훈 씨가 남긴 3천만 원을 수아의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 돈을 쓰는 내내 제 손끝에는 서늘한 결의가 감돌았습니다. 그 돈은 더 이상 보상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짓밟고 일어선 강지훈 씨의 위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거물이었거든요. 저는 10년 전 그가 제 명의로 서명하려 했던 그 불법 폐기물과 관련된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GH 솔루션즈가 연루된 폐기물 운반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의 시민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름은 H, S, J, 한서진의 약자였습니다. 며칠 후 병실 TV에서는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 GH 솔루션즈 강지훈 대표, 서울역 인근 대규모 건설 폐기물 불법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입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 업체로 익명의 시민 제보를 통해 단서가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병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작은 파문이 이제 강지훈 씨의 경고했던 성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GH 솔루션즈의 로고가 뉴스 화면에 먹구름처럼 비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아의 병실을 잠시 비우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노점을 운영했던 바로 그 텅 빈 아스팔트 바닥이었습니다. 검은 벤츠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지훈 씨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명품 슈트 위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인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한 격렬한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당신이었어. 내가 GH 솔루션즈를 무너뜨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통제력을 잃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저희가 서 있는 노점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경광등 불빛이 강지훈 씨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강지훈 씨는 저를 향해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목에서는 여전히 고가의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오만함의 상징. 한서진, 내가 당신에게 병원비까지 줬는데
당신이 날 팔았어.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10년간의 모든 억울함을 담아 그를 마주했습니다. 아니요. 강지훈 씨, 당신이 우리를 팔았죠. 10년 전에 당신이 버린 건 가난한 아내와 딸이 아니라 당신이 꿈꾸던 떳떳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무너뜨린 건 내 손이 아니라 당신의 위선 그 자체예요. 저는 그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불법 폐기물을 버릴 때 그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경찰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시계가 이제 자신을 옥죄는 차가운 족쇄가 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강지훈 대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노점 자리,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서서 무너져 내리는 그의 표정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의 무너지는 표정은 통쾌함 그 자체였지만 저는 아직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악인은 분명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강지훈 씨를 향한 경찰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회사를 이용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는 GH솔루션즈 대표이사직에서 공식 사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몰락을 연일 대서특필했죠. GH솔루션즈는 폐기물로 오염된 환경복구 자금으로 회사 자산 전액을 출연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이전에 그가 내린 책임이었습니다. 한편 수아의 폐렴이 악화되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3천만 원이 넘는 모든 수술비와 입원비가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강지훈 씨의 흔적을 느꼈지만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가 치러야 할 속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위해 들어간 수아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독히 길었습니다. 차가운 수술 대기실 복도에 앉아 저는 10년간의 외로움과 분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때 강지훈 씨의 비서였던 오 실장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강 대표님은 당신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이지만 그에게서 들은 가장 솔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수아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따뜻한 햇살이 수아의 창백한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아의 작고 가벼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엄마 수아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떼어냈습니다. 응, 수아. 엄마 여기 있어. 이제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괜찮아.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아는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이제 이 방에 그 냄새가 안 나요. 무슨 냄새? 약 냄새?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병실을 가득 채우는 울림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냄새로 알아봤어요. 김밥 포장지에서 아빠 회사 냄새 났어요. 수아의 순수한 고백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김밥 노점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 속에서 아빠의 성공과 위선이 뒤섞인 값비싼 코트 향과 새 포장재의 화학적인 냄새를 구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모든 진실을 냄새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함만이 강지훈 씨의 위선을 뚫어볼 수 있었던 유일한 창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강지훈 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아에게도 그가 떠났다는 사실만 전했습니다. 저의 최종 선택은 단절이었습니다. 그가 속죄할 기회는 주되 저희의 삶에 다시 들여놓지는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의 후원금을 수아의 재활치료와 학업에 필요한 곳에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역 광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텅 비었던 제 노점 자리에는 깨끗한 푸드트럭이 들어섰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떳떳하고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저와 수아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역의 아침 햇살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만은 안도와 해방감으로 따뜻했습니다. 강지훈 씨의 GH 솔루션즈는 환경 복구에 회사 자산 전부를 내놓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광장은 작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강지훈 씨가 남긴 속죄의 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주변 노점상들과 함께 착한 포장재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쓰는 모든 비닐과 용기는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단순한 친환경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윤보다 양심을 선택했던 저의 지난 10년의 삶을 증명하는 결과물이었죠. 제가 노점을 새로 시작한 자리에는 구청의 지원을 받은 깨끗한 푸드트럭이 놓였습니다. 참기름과 깨소금의 고소한 후각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싸늘했던 곰팡이 냄새나 하수구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아침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반, 협동조합의 포장재와 재료를 각 노점으로 배송하는 작은 트럭이 제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트럭을 운전하는 이는 다름 아닌 강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회장직 사퇴 후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협동조합의 물품을 배송하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명품 슈트나 번쩍이는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성공의 표식 대신 땀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그가 트럭 뒷칸에서 묵직한 포장재 박스를 꺼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속죄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씨,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박스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겸허했습니다. 서진 씨, 박스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물품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 사이의 관계는 이미 단절이라는 최종 선택으로 정리되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봉사하는 새벽 트럭의 엔진 소리는 어쩌면 그가 세상을 향해 건네는 가장 진심 어린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강지훈 씨는 제 김밥 트럭을 뒤로하고 다시 조용히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묵묵히 새벽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용서가 아닌 속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저는 다시 김밥을 마는 작업대에 섰습니다. 따뜻하게 지어진 밥, 푸르게 데쳐진 시금치, 그리고 노랗게 잘 구워진 달걀 지단. 재료는 단순했지만 오늘따라 김밥 속의 모든 재료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줄 완성하고 튼튼하고 착한 포장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떠오르는 서울역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이 준 돈으로 수아를 치료했고 당신이 버린 양심으로 이 트럭을 세웠어요.
저는 이 김밥을 들고 출근길을 서두르는 시민에게, 그리고 이 김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 모든 이에게 정직한 맛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김밥에 들어가는 건 밥과 정성뿐입니다. 서울역의 아침은 깨끗하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이제 무거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제 삶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와 수아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이 김밥의 진짜 맛을, 이 감동을 부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강지훈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 바로 그의 과거와 단절했던 진실한 양심, 그리고 한서진의 침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속죄의 길을 걷는 강지훈,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난 한서진을 기다리는 미래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이 남자의 속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절을 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